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익 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알로이스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9시 반과 11시 반 정도쯤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알로이스라는 기업인데 찾아보니까 OTT 관련된 종목이며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과 묶이면서 대선과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정치 테마로 묶이는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는 아주 조금만 하고 주로 OTT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OTT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우리나라 OTT 시장 또한 글로벌 서비스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유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알로이스인데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알로이스의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와 악재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로이스는 OTT 셋탑박스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소비자들은 아래 보이는 알로이스의 OTT 셋탑박스를 통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의 OTT 서비스를 즐기기도 하고 기존의 TV를 인터넷으로 보는 IPTV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회사 사업보고서의 매출 비중을 보면 수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내수에서는 OTT 박스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IPTV 시장은 통신 3사가 장악을 했습니다. 통신이랑 이걸 같이 묶어서 요금 할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일정 요금제를 내면 옆에 보이는 이러한 셋탑박스를 집에 설치해주러 오십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회사들이 제공하는 지상파, 케이블 채널들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다시 보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업계에서는 클로즈드 마켓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OTT 컨텐츠가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셋탑에 연결된 OTT 서비스가 있으면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스마트 TV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TV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플러스 TV가 넷플릭스랑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시라면 딜라이브나 구글 크롬캐스트 등을 이용해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오픈마켓 성향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셋탑박스를 고른 다음에 IPTV 프로바이더를 고르는 형태입니다. IPTV 프로바이더는 스포츠 위주인 곳도 있고 영화 위주인 곳도 있고 음악, 애니메이션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신사를 선택하면 통신사에 셋탑박스가 설치되고 제가 볼 필요도 없는 모든 채널을 어쩔 수 없이 제공받는 거라면 외국의 오픈마켓은 내가 선호하는 셋탑박스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주제에 집중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알로이스의 OTT 박스 제품입니다. 포뮬러 Z8인데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호재와 악재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온다. 애플 TV가 한국에 온다. 그런데 알로이스는 OTT 박스 사업을 하는 기업이니까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조금 어긋나게 엮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로이스는 수출에서 거의 모든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OTT를 보려면 통신 3사가 연결된 셋탑 혹은 크롬캐스트 같은 걸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또한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알로이스가 외국에서 어떤 경쟁력으로 어떻게 매출을 증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알로이스이지만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에 스펙 상장을 하며 코스닥에 입성을 합니다. 스펙은 뭐야 하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스펙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따로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스펙이라고 치면 밑에 보이는 유안타 3호 스펙, 삼성 스펙 2호 등등 이런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된 스펙 회사들은 이제 상장되지 않았지만 우량한 기업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걔네랑 합병을 한 다음에 얘네는 빠져나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우회 상장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스펙 상장을 하는 겁니다. 알로이스는 스펙 상장을 한 이후에 별다른 이슈 없이 지내오다가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온다더라, 쿠팡도 OTT 서비스를 한다더라 이러면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OTT가 핫해지면서 알로이스도 같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이 상승 흐름에 따라서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이거는 호재와 악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투자해도 되는 안전한 회사인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는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회사이지만 빠르게 외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서 자본금이 확 늘어난 이유도 있겠습니다. 따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고 부채 비율은 2019년 말 기준으로 32.27%이며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해가 거듭될수록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15년에 회사가 만들어져서 1년에 6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는데 2019년에는 301억까지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회사는 따로 제조를 맡아서 하지 않고 이거를 전부 외주를 줍니다. 따라서 고정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2019년에 기타 영업 외 손실이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시기에 스펙 합병을 하면서 발생된 합병 비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러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 재무상태표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고 부채 비율이 좀 더 줄어서 27.55%가 되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익잉여금도 다시 쌓이고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 손익계산서와 회사에서 2021년 2월 2일에 공시한 2020년 매출액 변경 공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은 15.1%가 감소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익률은 더 좋아져서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6.3% 상승했습니다. 2019년에는 합병 비용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알로이스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2015년에 설립된 회사라 크게 부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유동부채 비율을 봐도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2020년에 조금 줄긴 했지만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로이스가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상장하게 되었고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호재 첫 번째로는 커지고 있는 OTT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드커터라고 기존 TV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OTT 서비스나 IPTV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예전부터 이 수가 점점 많아져 왔습니다. 저만 해도 OTT 서비스를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IPTV는 통신 3사에서 정해준 것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해도 추가 요금을 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IPTV 자체도 아예 끊고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OTT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의 왕, 단숨에 팡 자리까지 올라간 넷플릭스인데요. 그러한 넷플릭스를 따라잡으려고 노력 중인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OTT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OTT 시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HBO 맥스 등이 있습니다. OTT 시장은 많은 기업들과 함께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OTT 셋탑박스의 시장 규모는 연 10% 정도씩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OTT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로 보면 그 시장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알로이스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OTT 박스가 하드웨어로만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OTT 박스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도 비슷하고 또한 가격 경쟁력으로 싸움으로 들어가면 중소기업인 알로이스는 대기업들에게 당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회사에서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체 기술 어플리케이션인 마이티비 온라인을 개발해서 자사 제품에서만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뒀다고 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마이티비 온라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알로이스에서 만든 건데요. 이걸 통해서 IPTV를 더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는 IBK 투자증권의 이건재 애널리스트님이 쓰신 리포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알로이스의 포뮬러 Z의 경쟁사로는 엔비디아와 MXQ가 있는데 다들 자체 미디어 플레이어가 없어서 이거를 따로 설치를 해야 하며 알로이스의 IPTV 인터페이스가 깔끔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걸 제가 써볼 수가 없으니까 후기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들어가 보니까 위에 있는 후기는 내가 써본 디바이스 중에 제일 좋다. 마이티비 온라인2는 IPTV에 가장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포뮬러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여기 후기 작성자는 포뮬러 신제품이 나오면 매번 그래, 이 정도면 IPTV의 가장 완벽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매번 포뮬러의 신제품이 그걸 깬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정말 여러 리뷰들이 있었는데요. 다들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다, 쓰기 너무 좋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면서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100% 외주 생산 덕분이라고 합니다. 회사 조직도를 보면 연구소와 영업본부밖에 없습니다. 셋탑박스를 만드는 건 전부 중국 업체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데요. 생산에 대한 고정비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과 이로 인해 연구개발과 설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굳이 생산 라인을 늘려서 찍어내고 그리고 비성수기에 재고 쌓이고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회사 보고서를 보면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은 점점 늘려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제조업에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업이익률 또한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매출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은데 OTT 시장의 중심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호재로 보입니다. B2C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어떠한 검색을 많이 했는지 보기 위해서 구글 트렌드로 찾아봤는데요. 포뮬러 제품들을 검색해보니까 북미와 유럽 쪽에서 정말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중동 매출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담당자에 의하면 중동 지역에서 원래 매출이 많은 편이긴 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매장을 방문해서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중동 지역이 셧다운이 되면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회사 담당자의 말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OTT 시장의 중심으로 더 들어가고 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우려점 또한 있습니다. 회사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OTT 박스 강자 엔비디아의 실드까지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경쟁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시장에 한국의 중소기업이
어떻게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 중인 상황인데 아까 봤던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한다면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IBK 투자증권 이건재 애널리스트님의 리포트에 따르면 시장 내에서 알로이스의 제품 포지셔닝이 가격과 성능을 둘 다 잡은 가성비 구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소문으로 계속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알로이스는 현재로서 셋탑박스밖에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부디 다른 기업들이 지금 잘 커가고 있는 알로이스를 건들지 않기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IPTV와 OTT는 대체제일까 보완제일까 이에 대한 얘기도 많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OTT와 IPTV는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TT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긴 하지만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IPTV와 같이 나아가야 되며 IPTV 또한 OTT의 콘텐츠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IPTV가 케이블 TV의 점유율을 줄였듯이 이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20, 30대 중심으로 OTT 가입이 증가를 하면서 코드 네버 현상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드 커팅을 말하며 케이블 TV가 아니라 OTT와 IPTV로 같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제 아예 OTT가 독점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알로이스는 현재 마이티비 온라인이라는 소프트웨어에 힘을 주고 있고 여기서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IPTV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OTT는 이미 만들어내는 곳이 있으니 건드릴 수 있는 게 없긴 하죠. 지금 당장에야 IPTV와 OTT가 보완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코드 네버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2가지만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 첫 번째로는 알로이스는 OTT 관련주로 아주 세게 묶이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가 한국에 들어온대 한국 OTT 시장이 불붙을 거래 이럴 때마다 OTT 수혜주로 알로이스가 묶이고 있긴 하지만 아래 지역별 수출 현황을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이 아예 없으며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더 노력을 다 쏟고 있는 알로이스이기 때문에 딱히 상관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정치 테마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전에 TPC 글로벌이 이재명 도지사님과 엮이면서 한번 말씀드린 거기도 한데 저는 정치 관련주는 쳐다보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묶이는 게 회사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배워왔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쳐다보더라도 기업이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부터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묶이긴 묶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뭔지에 대해서 언급은 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께서 대선 지지율 1위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셨고 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로이스의 회사에는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동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최동규 변호사님도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묶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런데 이게 왜인지 의문이 겁니다. 항상 선거철만 되면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날아가는데 항상 그때만 이슈가 되고 주가는 떨어집니다. 물론 알로이스는 펀더멘탈도 괜찮아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다고 해도 그 누구보다 중심을 지켜야 하는 자리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알로이스 결론입니다. OTT 시장이 뜨고 있고 알로이스는 OTT 셋탑박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알로이스 회사의 임원 중에는 대권주자와 동문도 있기도 합니다. OTT와 대선, 핫한 소스가 2개나 있어? 미쳤다, 알로이스 가자! 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슈 체크에서도 봤듯이 딱히 그 소스들이 회사의 직접적인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알로이스는 IPTV와 OTT 서비스가 손잡고 나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OTT 박스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으며 그리고 향후에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니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OTT와 정치 관련된 소스는 너무나 핫하디 핫한 소스라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러한 파도를 일으키는 날이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시라면 하셔도 괜찮겠지만 항상 조져지는 건 저희인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알로이스는 회사의 재무 상태도 괜찮고 해외 시장에서도 평가가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그저 정보 제공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